실제로 병원에서 무슨 체육대회 체육대회를 같은 거? 하느냐 바쁜데 근데 실제로 모른다고. 이미 이제 할 줄 모른다고 이러잖아요. 할 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걸 지금도 못하고 있었으면 외과 때 엄청 깨지고 난리가 났었을 텐데.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든쌤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고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튜머랑 노멀 브레인 티슈 사이에 경계가 불분명해서 어렵네. 저는 되게 공감 많이 했어요. 충치를 제가 하다 보면 이게 어디까지가 충치인지가 되게 애매할 때 많거든. 근데 이제 송아쌤도 그 얘기잖아요. 지금 어디까지가 암이고 어디까지가 정상 조직이어서 내가 어디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남겨놓으면 나중에 다시 재발할 거니까. 그렇죠. 충치도 마찬가지거든요. 브레인 티슈, 그러니까 뇌 조직이니까 그것도 좀 다른 게 이제 치아를 제거를 하면 또 뭐 씌우거나 해도 되잖아요. 근데 뇌 조직은 제거하면 그만큼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니까 최대한 최소 침습적으로 최소 부분을 최대한 정확하게 알아내서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홍도 선생님. 선생님. 죄송합니다. 인턴에게 수술방에서 자도 돼요? 옆에서 구석에서 쪼그려서? 그럴 수는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지금 외과 인턴이잖아요. 외과 인턴이 힘든 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보통 실제로 수술에 참여를 하죠, 어시스트를. 그러니까 수술방 안에서는 거의 졸 틈이 있을 정도로 어디서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서 졸 수도 있지. 리첼 씨 한처럼 이렇게 졸 수는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잡아당기고 있는데 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보다 저는 경험이 좀 더 이제 PK 때, 학생 때 이렇게 참관하면서 뒤에 서 있다가 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기 한번 보고 갈게요. 대천문, 소천문 잘 열려 있고 입천장 잘 닫혀 있고요. 손가락도 한둘 다섯. 손가락 발가락 다 떨어져 있고요. 자세한 건 신생아실 가면 한 번 더 검진하실 거예요. 이걸 다 확인시켜줘요, 그죠? 다 이제 출산 경험이 있으면 다 한 번씩, 특히 이제 아빠들이 다 바로 옆에서 경험을 하게 되죠. 확인시켜주는 걸. 그 산부인과 쌤들이 하는 거야? 아니면 소아과 쌤들이 이런 건 안 해요? 이거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해주세요.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손가락 개수 하나씩 다 확인하고 입 안에도 한번 확인을 해봐요. 입 안에 이제 클레프트, 천장에 균열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9개월 구순열이라고 하는데 옛날 말로는 언청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표현 잘 안 쓰고 구순열 9개월 이렇게 쓰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기형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 그리고 이제 항문이 막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문에 그 얇은 튜브를 한번 딱 집어넣다 빼요. 뚫렸는지. 항문도 제대로 통과가 되고 있다. 그것까지 확인시켜 주시죠. 만약에 닫혀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술해요? 수술하죠. 종종 있습니다. 항문 쇄양이라고 해서 실제로 꽤 자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신생아들이, 태어난 아이들이 쭉 신생아실에 쭉 앉아있으면 앉아있지 못하지. 신생아실에 딱 예쁘게 누워있으면 그럼 이제 소아과 2년차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한 명씩 다 자세하게 진찰해요. 심잡음이 들리는지, 뭐 대천문 확인하고, 뭐 다시 한번 손가락 확인하고, 다 이제 쇄골이 뭐 부러졌나 이것도 확인하고, 모로반산 제대로 되나, 다 엉덩이랑 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자세히 확인하죠. 그러니까 손가락 개수가 좀 잘 안 맞고 이런 경우 좀 많이 있어요. 하네요. 간혹 있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상당히 놓치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자세히 안 보면 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대.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계속 손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펴보지 않고 그냥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잘 못 체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4개만 보였는데 이게 말려서 이렇게 된 건 줄 알았다. 사실은 없었던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전 이거 볼 때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실제로 병원에서 무슨 체육대회를 하느냐. 바쁜데. 근데 실제로 있어요. 병원 내 체육대회가 저희는 매년 있었어요. 종목이 뭐였어요? 종목 다양했는데 거의 약간 레크레이션 수준이죠. 예를 들어줘요.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생각나는 거. 줄다리기라든가, 뭐 이제 개주라든가. 제기차기 이런 건 없나? 제기차기 포함한 뭐 이제 빨리 가서 풍선 터트리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이기가 진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다 같이 모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쵸. 여러 과가 모여서 그럴 때 친목도 다지고 하는 거죠. 코로나 이전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마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32강 대진표에 치과가 있는데 괜히 또 반갑더라고. 아 맞아요. 대학병원 치과는 꼭 있습니다. 체스트 포탑을 불러주시고 체스트 튜브랑 페리카디오 센테시스 준비해주세요. 네. 흉부외과랑 외과 코레 얼른. 네. 그래서 이제 중증 외상 때문에 급하게 출혈 부위들을 찾아내죠. TA였나? 네, 인카TA라고 해서 지금 BP가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딘가 내부 출혈이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 출혈은 없어도 내부 공간에 계속 피가 쌓이고 있으면 그것도 출혈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혈관 안에 있는 피의 용량이 떨어지면 혈압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저혈량 쇼크로 사망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카디악 탐폰, 그러니까 카디악 탐포네이드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심장을 감싸고 있는 심막이 있어요. 심막에 플루이드가 고이는 거예요. 그러면 심막을 감싸고 있는 곳에 계속 피가 차고 있으면 심장이 밖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물이 밖에 차 있으니까 이게 심장이 이렇게 팽창을 못 하는 거지. 점점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심장이 못 뛰게 되니까 이것도 은근히 바로 바늘을 팍 찔러가지고 그걸 빼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바로 해주시죠. 그리고 복강 내 플루이드가 고였다. 뭐 복강 내 출혈, 그 헤모페리토니움일 수도 있고. 그쪽으로 출혈이 있고 실제로 나중에 이익준 선생님이 비장을 절제하게 되는데 비장 파열로 내부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그 외상에 의해서 다량의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수술로 잡게 되고 뉴모토락스 기흉이라고 하죠. 폐에 쾅 부딪혀갖고 폐포도 터진 거죠. 그러면 폐에 허파에 바람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폐에 구멍이 뚫리면 폐가 청창됐다 줄었다는데 구멍이 뚫렸으면 팽창됐다 줄었다가 안 되고 쪽 쪼그라지잖아요. 숨도 못 쉬게 되는 거죠. 체스트 튜브를 박아가지고 거기를 슉 공기를 빼줘가지고 팽창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복강 내 출혈도 빼줘야 되는 거냐고. 그거는 빼줘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걸 수술로 출혈 부위를 잡아서 나머지 플루이드들을 깨끗이 씻어서 빼주게 되죠. 그래서 뒤에 이제 응급의학과 선생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오면 중증 환자면 되게 막 다급하고 한데 되게 침착하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하는 모습이 되게 차분하면서 멋지게 보여지기는 했어요. 저도 모른다고. ABJ 할 줄 모른다고 이러잖아요. ABJ 저번 리뷰 때 말씀드렸죠. 할 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외과 인턴 하고 넘어온 거잖아요. 외과 인턴 때 얼마나 많이 했을 텐데 할 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큰일 나요. 아침에 ABJ를 몇 번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달 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도 못하고 있었으면 외과 때 엄청 깨지고 난리가 났었을 텐데 외과 인턴 한 턴을 다 돌았는데 이제 못한다. 그래도 못한다. 큰일 나. 그냥 하기 싫은 걸로. 나빠서 해주기 싫은 걸로. 페리카디오 센테시스 했는데도 피가 많이 나서 가슴 먼저 열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빨리 심장 쪽 블리딩 포커스 찾아서 컨트롤 해볼게. 잡히면 바로 콜할 테니까 너 바로 들어와. 바이탈 흔들리고 복부 출혈 심하면 배도 동시에 열어야 되니까 같이 들어가. 아 멋있어요. 침착하게 정확하게 해야 될 일들을 빠르게 판단하는 게 정말 멋있네요. 꼭 이런 이제 외상에 대해서 꼭 이제 이익준 선생님 같은 감단체 외과 선생님이 와야 되냐 저도 안에 물어보더라고요. 외과는 뭐 흔히 뭐 이제 복강 내에 대부분 장기에 대한 수술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혈관 쪽 큰 혈관들, 심장 이건 다 흉부외과, 가운데 대동맥, 뭐 거기서 뻗쳐나오는 뭐 여러 가지 혈관들. 근데 이제 왜 하필 감담체 외과냐? 외상에 의해서 출혈이 많이 발생돼서 이제 많이 이제 생명과 연관된 일들이 간과 비장 이쪽이 외상에 의한 출혈이 큰 경우가 많아요. 아 비장이 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비장은 이제 면역기관이에요. 우리 면역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편도, 뭐 아데노이드, 비장, 뭐 이런 것들, 뭐 림프절들 이런데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이쪽이 아프다. 오른쪽 윗부분 간과 담도 관련된 통증들. 이쪽이 아프다. 대부분 뭐 위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죠. 큰 외상이 있을 때는 비장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똥이에요. 여기는 왼쪽 아랫배가 아프다. 그럼 똥이다. 네, 똥이에요. 오케이. 오른쪽 아랫배는 맹장, 급성 충수돌비염. 대표적인 질환을 이렇게 네 가지 쿼드란트라고 하는데 네 개로 나눠가지고 좀 그냥 흔하게 딱 이쪽에 뭐가 아프다 가장 큰 질환들만 뚝딱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죠. 아이고 민솔이 손 타서 어떡해요. 올 때마다 안고 계시네. 눕히면 바로 울고 안으면 바로 생글생글해요. 진짜로 완전 뭐 거의 우리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육아를 하고 계시네. 그렇죠.
보면 좀- 목에도 파스 다 붙이고 있고. 오래 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정말 육아를 하게 돼요. 잠깐 뭐 1, 2주 있다가 가는 아이들은 대부분 먹여주고 그냥 누워있다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말 중증 질환을 앓은 아이들은 뭐 한두 달 넘게 병원에서 100일 잔치 해주는 날도 있어요. 좀 전에도 지금 아이가 뭐 759g으로 태어나서 3달째 지금 NICU 있는 걸로. 그럼 정말로 이제 100일 잔치 여기서 할 수 있는 그 시점이네요. 출산한 엄마들도 막 아프잖아요. 막 애들. 그렇죠. 이제 병원 오셨을 때 이게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실 때 다 이렇게 하나씩 보호대하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애도 좀 안아주시지. 우리 애도 이렇게 우는데. 좀 전까지 민소리 안고 있었어요. 계속 하나기만 안고 있을 순 없어서. 아는데. 간호사 쌤들 진짜 힘들겠어요. 그렇죠. 힘든 직업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시즌2가 제가 좀 특징적이라고 느꼈던 게 회차마다 뭔가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들이 하나씩 쫙 눈에 딱 보이는 게 있었거든. 이번 화는 그런 것 같아. 조금 우리가 주목받지 못하시는 분들, 뭐 응급의학과, 그 다음에 간호사 쌤들. 아무래도 병원이라는 곳이 의사 쌤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수술하는 메이저 과들, 뭐 메이저 과를 하기 좀 힘들지만 어쨌든 수술을 좀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조명을 하게 되는데 좀 이제 소외받는 분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준 것 같다 이번에는. 언성 히어로라고 하죠. 박지성이야? 크게 티가 안 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들 하시는 분들.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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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당연히 받을 거라 생각했나 얘네들? 이긴 사람이 먹는다고 한 적 없는데요. 진 사람이 먹는 게임이에요. 그럼 다시 해. 지는 가위바위보. 안 내면 술래. 안 좋은 그렇게까지 먹고 싶었나? 그런 캐릭터 아니었잖아. 아 추민아 선생. 네? 저번에 내가 이거 줬었나? 이거. 교수님. 그죠? 어색하게 웃어. 눈만 웃고 있어. 잘 안 넣는 캐릭터가 일부러 저렇게. 설명 좀 해줄래? 설명 좀 해줘. 이것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뭐가 있을 것 저 같다. 핸드폰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길래 익준 쌤이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 같이 있는 사진일 줄 알았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맞아 같이 있는 사진일 것 같다 이랬는데 이 사진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어쨌든 뭐 다시 잘 될 것 같네요, 그죠? 둘 다 이제 서로를 못 잊고 있다는 거를 둘 다 확실한- 서로 알게 됐고, 뭐 또 중간에서 익준 쌤이 또 도와주고 하니까. 환자 괜찮은지 보러 왔다고? 네, 너무 궁금해서요. ER에서 엄청 힘들게 바이탈 잡아서 수술실까지 보낸 분이거든요. 차트 보면 되잖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실제로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처치를 한 환자, 정말로 기억에 남는 환자들의 예우가 당연히 궁금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소아응급실이 바로 이제 소아과에서 소아과로 연결되니까 잘 올라갔냐고 이제 위에 있는 동기들한테 물어보죠. 교수님 덕분에 우리 시온이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 전 수술하고 하루에 한두 번 잠깐 5분 정도 보는 게 다였어요. 나머지 23시간 55분은 우리 니큐 간호사분들이 시온이 봐주셨어요. 이런 말 하는 교수님들 흔치 않죠. 여기서 이제 안정환 선생님이라든가 뭐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말들이 일단은 뭐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뭐 보호자든 뭐 의사든 다 느끼는 바가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꼭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던져주는 거죠. 정말로 정말 고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 뭐 이제 여기서 나온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하루 종일 붙어있는 전공의들, 정말 고생을 하죠. 특히 NICU 같은 경우는 간호사 선생님은 3교대라도 하잖아요. 전공의들은 하루 종일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체크하고 뭐 이제 시간마다 나와서 보고, 전공의 선생님들도 엄청 고생을 하시죠. 이게 심장에서 지금 빼준 거죠, 지금? 네. 심장 안이 말고 심장을 감싸고 있는 막과 그 사이 공간에다가 그래서 이제 초음팔통에서 어디까지 들어가나 보면서 찌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을 찌르면 안 되니까. 근데 또 그 사이 공간으로 딱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네. 쭉 가이드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라인 유지돼서 지속적인 배액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막혀버릴 테니까 계속 좀 빠져나와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네네네.
아직 출에 잡힌 게 아니니까 더 차지 않게 계속 차는 건 또 나오고 선 나오고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파이프 같은 하나 꽂아놨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 파이프 진짜 실제 꽂는 게 이거 체스트 튜브. 기용 때문에 체스트 튜브 꽂는 게 진짜로 파이프를 꽂죠 여기서. 이게 이제 기용 때문에 꽂는 체스트 튜브. 아까보다 좀 더 훨씬 굵은 관이네요. 네네네. 지금 이게 연결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쭉 해갖고 체스트 튜브에서 나오는 공기와 다른 플루이드를 담아놓는 관으로 그 통으로 연결될 수 있게 놓는 곳이에요. 복수 빼는 거는 인턴들이 되게 많이 해요. 간경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복수 차갖고 쭉 차 있는데 인턴잡에 가서 다 복수 빼는 거. 실제로 이렇게 막 차근차근 하고 어려운 술기들을 해서 생명 급박한 그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는 작업들을 하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보면 되게 멋있어요. 그럼 딱 그거 보고 있으면 그 멋있는 일에 반해서 응급의학과를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페이도 괜찮아서 그것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당직 24시간 근무를 하고 치고 뭐 일주일에 뭐 몇 번, 두세 번 나가시는데 한 달 페이가 세니까 그것 때문에 대신에 좀 많이 힘드시겠네. 가족도.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쉬는 날들이 많아서 더 좋기도 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 힘들게 하시고 나머지 날들은 쉬시니까. 엄마보다 더 엄마처럼 우리 시온이 돌봐주신 덕분에. 아까 그 엄마 아니네요. 아까 아니에요. 민소리 엄마였는데 시온이 엄마가 주신 거네. 저 끝에 있던 애기 엄마. 그래서 민소리 엄마는 나쁜 엄마로 넘어갔네. 회복 기회를 좀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잠깐 볼 수 있을까? 줄 게 있어. 99년도 이게 지금 99년이잖아요 이게. 네. 99년도 이거도 좀 더 좋은 핸드폰 썼던 것 같은데 나는. 우리가 이거는 내 기억에 한 97년도 정도 썼던 핸드폰이야. 97년도 정도? 99년도면 우리가 고2 때 그때 듀얼 폴더 많이 썼고 그거 있잖아 바깥쪽에 동그랗게 있고 기억나요?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그런 거 썼던 것 같은데. 아 그래? 99년도에 있었어요. 그래. 최첨단에 얼리 어댑테이션네. 이렇게 슬기로운 세상은 시즌 2 9화 리뷰를 마쳤습니다. 다음번에 또 10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3번 남았네요. 네. 네, 오늘도 리뷰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